7월이 되면은 국민연금에서 이제 국내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55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버틸 거냐 아닌 거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악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물량입니다. 그럼 다 계산이 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주식이 싸게 나오는 기간이고 55조를 다 팔 때까지 일시적인 할인 구간이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죠. 양을 알 수 없을 때, 이게 언제까지 파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아니면 금액이 너무나도 커서 이게 도저히 팔면 안 되는 금액일 정도일 때, 이럴 때는 시장의 공포가 될 겁니다. 과거의 기존 룰대로 하면은 국민연금이 155조를 팔아야 됐었습니다. 155조를 10거래일에 팔게 되면 하루에 15조씩 물량을 때려야 되는데 15조를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없죠. 이런 경우는 공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리밸런싱해서 그 개정을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뭐 데이터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6월까지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7월부터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 써놨지만 코스피가 8천일 때는 국내 주식 비중이 27%였었다가 9천이 되면서 30%가 넘었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였다가 1월달에 개정하면서 20.8%로 많이 올렸어요. 6% 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자산 배분 SA라고 해서 이거를 3% 정도 여분을 뒀었습니다. 이 14.9 더하기 3%니까 17.9%가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중이었었는데 이거를 다 더해줬잖아요. 20.8 더하기 6% 상향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국내 주식을 26.8%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라는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8천 정도까지는 국내 주식을 안 팔아도 되고 코스피 8천부터는 그 초과분을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7월부터 팔 건데 7월에 코스피 8천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안 팔아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가지고 9천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서 TAA는 2%인데 이거는 잘 건들지 않아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55조 정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연기금이 저번 주에도 한 1조 정도 팔았었습니다. 얼마나 팔아야 될까도 한번 계산해 보려면 이렇게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일일 현황이 있습니다. 매도 주체별로 얼마나 팔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외국인도 가장 많이 파는 날이 한 2조 정도였고요. 뭐 과거의 데이터까지 꺼내보자면 5조 정도까지 파는 날도 있었고, 개인들도 많이 사는 날은 한 4조 정도까지 사는 날이 있는데, 그러면 55조를 20일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2조 정도 물량이거든요. 아다리가 잘 맞는 날들은 크게 시장에 반응을 안 줄 것 같은데, 개인, 외국, 기관, 이제 금융투자라고 있는 여기 ETF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4개의 주체들이 잘 소화해주는 날 연기금을 팔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이들도 파는 날 연기금도 같이 팔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과거 기준에는 이거 뉴스에서도 좀 나와 있었던 건데 10거래일에 걸쳐서 매도를 했었어요. 2주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20거래일 걸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 55조를 한 달 동안 팔게 되면은 20거래일이니까 하루에 2조 7천억씩 순매도를 나오지 않겠는가.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3조 정도 팔아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떨어져서 코스피 8천 이하로 간다? 그럼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5조 매도일 때는 이건 악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하루에 2조 7천억 순매도는 애매해요. 평소면 악재라 볼 수도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6월 24일 날 나옵니다. 한국 날짜로는 6월 25일부터 이제 반영이 될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이크론 따라서 주가가 더 오르고 내리겠죠. 근데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이 미쳐가지고 엄청 잘 나와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물량이 나와봤자 오히려 잡아먹기 좋은 물량만 나오는 거니까 소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코스피 1일 거래대금이 저번 주 기준으로 하루에 65조까지 찍었습니다. 65조 중에서 2조 7천원씩 조금씩 녹여 넣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의 분위기가 괜찮으면 소화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픈 날도 올 수 있다. 무조건 나쁘다도 아니고 무조건 좋다도 아닙니다. 자, 코스피 매매 동향 보면은 한 달 동안 외국인이 35조를 팔았습니다. 개인이 25조를 샀어요. 그 외국인이 한 달에 35조를 팔았는데 코스피는 어떻게 됐느냐? 8% 올랐습니다. 연기금이 한 달 동안 55조 판다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누군가가 그만큼만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한 달 동안은 지수 많이 올랐잖아요.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지만 개인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파는 이유가 뭐냐면 연기금이랑 이유가 똑같아요. 자기들도 아시아 쿼터라던가 여러 쿼터 중에서 한국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파는 겁니다. 리밸런싱으로 파는 것들 자체가 금액이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건 아니다. 외국인이 3달 동안 86조를 팔았습니다. 하루에 1조 5천원씩 파는 건데
그 사이에 코스피는 56%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코스피 떨어져야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3달에 86조였고 국민연금이 55조라고 하면은 이거보단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외국인도 팔고 국민연금도 팔고 둘이 동시에 팔게 되면은 이걸 개인이 다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개인은 하루에 1조 3천원씩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하루에 1조 5천원씩 순매도를 했습니다. 둘이서 얼추 비슷비슷했었던 거죠. 그 연기금이 하루에 2조 5천원씩 팔게 되면 이게 넘어가니까 1, 4조 매도가 되면서 매도 우위가 되죠. 그럼 이럴 때는 기관이 사줘야지만 가능하다. 개인이 더 많이 사줘야 된다. 두 번째는 개인이 1조 5천원씩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하루에 5천원씩 정도 매수를 해주면 1, 2조 원 규모의 순매수세가 나오는데 둘이 같이 사줄 경우에 그럼 연기금이 하루에 2조 5천원씩 파니까 얼추 이 정도도 방어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온다면 나쁘지 않은데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왔었기 때문에 이걸 좀 기대해 보는 거죠. 근데 문제가 개인과 외국인의 포지션이 계속 반대예요. 개인이 사면은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면은 개인이 팝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연기금 물량이 받아주는 게 외국인이 받아주던가 개인이 받아주던가 둘 중에 하나가 받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요. 연기금이 20거래일이 아닌 60거래일로 나눠서 팔 경우인데 이렇게만 좀 된다라고 하면 참고로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라서 우리가 20거래일로만 추정을 하는 거지 60거래일로 나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조 정도 매도이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두 번째는 20거래일 하루에 2조 5천원씩 순매도를 하는데 개인과 ETF가 강하게 순매수세를 해주고 외국인이 순매도를 좀 줄여준다던가 외국인이 순매수를 크게 해주고 개인이 순매도를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기금 물량이 한 달 정도만 소화만 되면 되거든요. 그날 수급에 따라서 연기금 매도가 아픈 날이 있고 안 아픈 날이 있을 것 같다. 그 연기금이 뭘 팔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코스피가 많이 올랐거든요. 시가총액이 3,500조였습니다. 이번 금요일자 기준으로 보니까 7,600조가 됐어요. 4,100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더블 넘게 올라갔던 거고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요. 1월 1일에 시총 700조였다가 2,100조가 됐어요. 하이닉스가 300조에서 1,900조가 됐어요. 두 개 합쳐서 4,000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600조 중에서 4,000조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된 거죠. 코스피의 60%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기여분을 볼까요? 상승 기여분이 4,100조인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합치니까 3,000조예요. 그러니까 대략 75%의 기여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55조를 매도해야 된다라면 뭘 매도할까요? 국내 내에서도 밸런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보면 41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두 회사를 합쳐서 20거래일이니까 2조씩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버틸 수 있느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개인 매수세가 128조였고요. 외국인이 167조를 팔았습니다. 한 달 동안. 기관이 37조를 사줬고요. 하이닉스는 한 달 동안 개인이 36조를 샀고 외국인이 79조를 팔았어요. 그 두 개 합쳐서 외국인이 250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이 한 달 동안 40조 파는 물량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죠. 지금같이 개인의 매수세가 나온다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날 건데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 매수세가 달려드는 기간에 팔게 되면은 물량을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이크론 실적이 잘못 나와가지고 뭐 실적은 잘못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뭐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팔고 싶은 세력이 매도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연기금까지 더해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아프게 오겠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시총이 2천조 단위로 커져 있고 하루 거래 단위가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연기금 파는 물량을 잘 녹여서 판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악재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라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가 어떤 날은 아프게 들어가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안 아프게 들어가는 날이 있어서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개인과 외국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면인데 개인이 사줄 때는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살 땐 개인이 팔면서 지금 서로 물량을 서로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섞어 넣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가 지금 생각이고 결국은 마이크론 24일날 실적 발표를 잘 보고 우리가 시장의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 국민연금 물량은 부스터 효과를 주지 않겠나.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도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